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페인터 11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브러쉬 우리가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작품들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색상들을 막 합성해 가지고 효과들을 좀 주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창을 좀 열도록 하고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도록 하고요. 자, 너비는 뭐 이 정도로 해서 700, 600 정도로 해서 해상도는 300 정도로 하고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여러가지 색상들을 혼합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오일 파스텔 브러쉬를 먼저 활용을 해서 여러가지 색상들을 막 혼합을 좀 시켜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브러쉬 범주에서 클릭을 하셔가지고, 자, 여러가지들이 있는데, 자, 오일 파스텔이라고 하는 요 브러쉬를 좀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오일 파스텔에서 베리언트를 클릭하셔가지고 또 있는 여러가지 종류들 중에서 거친 오일 파스텔을 좀 선택하겠습니다. 일단 10 정도로 먼저 선택해 보시고요.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크기를 조금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캔버스에다가 색칠을 칠해주는데 중앙 부분은 조금 밝은 계열로 칠해주시고 외곽으로 가면은 좀 어두운 계열로 색칠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색상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너무 많은 색상보다는 조금 좀 적당하게 색상을 좀 쓰도록 할 거고요. 처음에 연두색 계열을 좀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연두색에서 밝은 계열을 먼저 확인을 좀 해주고요. 중앙 부분에다가 거친 오일 파스텔이 자, 불투명도가 너무 작나요? 자, 효과가 좀 별로니까 거친 오일 말고 원형 오일을 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 오일을 선택해서 색칠이 너무 퍼지기 때문에 크기를 좀 크게 해서 색깔을 좀 칠해주도록 할게요. 자, 중앙 부분에다가 좀 이렇게 칠해줬고요. 주변에다가도 살짝 칠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좀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조금만 줄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색깔을 하셔가지고 조금 진한 색으로 좀 하셔서 조금 외곽 부분으로 색깔을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칠해주도록 하고, 자, 또 색깔을 좀 더 진한 색으로 가져간 다음에 또 색깔을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막 색깔을 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색깔을 좀 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진한 색으로 가져서 좀 더 외곽 부분에다가 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도록 하죠. 다시 색상을 해서 완전히 검정색으로 가신 다음에 검정색은 완전히 외곽으로 가도록 하죠. 이렇게 놓고요. 외곽 부분에다가 검정색으로 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화면에 맞추도록 하고요. 또 이동해 버렸네요. 이렇게 칠을 좀 외곽하고 주변 이런 부분을 좀 검정색으로 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색 계열을 좀 선택을 하도록 하죠. 좀 푸른색 계열로 좀 가볼까요? 파란색을 선택해서 파란색에서 좀 밝은 계열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좀 밝은 계열은 중앙 쪽에다가 색상을 좀 칠해주도록 하고요. 다시 클릭하셔서 어두운 계열로 좀 오셔서 살짝 외곽 부분에 칠을 좀 해주도록 하고요. 자, 또 클릭하셔서 좀 더 어두운 남색 계열로 가신 다음에는 좀 더 외곽에다가 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똑같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색상을 칠해 주셔도 돼요. 자, 노란색을 한번 가볼까요? 자, 노란색은 가운데 좀 칠을 해주고요. 자, 클릭하셔서 좀 노란색 계열로 가시고
빈대를 좀 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될 것 같고요. 가운데 부분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죠? 자, 이제 좀 진한 색으로 가셔서 이렇게 빈 곳을 좀 메꿔주도록 하죠. 자, 좀 됐고요. 이제 좀 붉은 계열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계열에서 좀 진한 색으로 해서 뒤쪽이나 이런 데를 이제 좀 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좀 단순한 색상을 좀 쓰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색깔을 좀 쓰게 됐네요. 그렇죠? 제 생각보다 좀 많이 색깔을 좀 쓴 것 같습니다. 밑에도 칠해 주시고요. 이쪽도 흰색은 없게 다 칠해 주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주황색 계열에서 좀 어두운 색으로 좀 가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밑에 부분 칠해 주시고요. 이렇게 좀 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을 좀 칠을 해줬고요. 중앙 부분은 조금 밝은 계열로 좀 만들어줬고요. 외곽 부분은 좀 어두운 계열로 좀 색을 칠해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블렌드 브러쉬를 좀 활용해가지고 블렌더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색상들을 좀 번지는 효과를 좀 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브러쉬 중에서 또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중에서 블렌더를 좀 선택을 하시고요. 자, 클릭하셔서 번지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번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선택하겠습니다. 자, 크기는 조금 크게 한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좀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요거를 활용해서 좀 색상들을 전체적으로 다 번져서 효과를 좀 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효과가 들어가게 될 테고요. 자, 효과를 줬는데 요거는 효과가 좀 별론 것 같네요. 번짐 말고 자, 거친 번짐이 있을 겁니다. 거친 번짐을 선택하겠습니다. 크기를 조금만 크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은 색상이 혼합이 되면서 번지는 효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랄까요? 좀 밤에 보는 불빛 같은 형태일까요? 그런 것 느낌이 좀 나게 돼요. 야경 같은 느낌이 살짝 나게 됩니다. 자, 꼼꼼하게. 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더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색깔이 자연스럽게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효과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색상들을 잘 뭉개주세요. 자, 이렇게 드래그 안 한 곳도 잘 선택하셔서 그 다음에 이상한 곳은 조금 더 많이 효과를 주셔가지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과가 잘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강도 부분이 약하게 되어 있나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효과를 주도록 할게요. 자, 클릭하고 드래그, 클릭하고 드래그, 뭐 클릭하고 빙글빙글 돌려주셔도 상관없고요. 자, 저는 이런 식으로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효과를 줘서 이런 식의 효과를 좀 만들어 봤고요. 자, 여기다가 뭐 조금 더 색깔 같은 거를 몇 개 이렇게 찍어 보도록 할까요? 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만 뭐 불빛 같은 거 약간 좀 흐릿흐릿한 형태의 불빛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레이어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자, 저장을 좀 할까요? 자, 그냥 강의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강의라고 저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이어를 하나를 만들어서 자, 먼저 브러쉬 종류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오일 파스텔을 좀 선택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했었던 원형 오일 파스텔을 가지고 색상을 칠해 주도록 할게요. 자, 좀 밝은 계열을 하기 위해서 먼저 노란색을 선택하고 이렇게 원 색깔을 이렇게 몇 개를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 계열에서도 좀 밝은 색으로 좀 가셔서 또 점을 몇 개를
찍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색깔, 파란색 계열로 가셔서 이렇게 밝은 하늘색을 좀 하셔가지고 점을 좀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레이어를 하나를 더 만들어셔가지고 여기다가도 칠해 줄 텐데요. 자, 뭐 밑에 거하고 좀 섞이게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중첩되는 게 있어도 상관없으니까요. 레이어만 따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요. 녹색도 좀 만들어서 이렇게 겹치는 것도 있게 만들어 줍니다. 안 겹치는 것도 있고 겹치는 것도 있고요. 효과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만들으셨으면 여기다가 또 효과 같은 것들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레이어 1에다가, 자, 레이어 1이 요거고, 그 다음에 레이어 2는 요거죠. 이런 식으로 효과를 좀 줬고, 더 많이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레이어 2번을 좀 선택한 상태에서, 효과를 좀 주도록 할 텐데요. 효과에서 포커스에 가셔가지고, 잔상 같은, 이동 잔상 흐림 효과를 좀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주고, 지금 반지름이 10, 각도가 0, 얇기가 10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효과들 중에서 가운데 거 각도를 좀 이렇게 올려주도록 해서 한 90도 정도로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각도를 주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위아래로 90도 방향으로 흐릿흐릿해지는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1번도 선택을 하셔가지고 방금 전에 준 효과를 또 주세요. 자, 방금 전에 준 효과를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슬러시죠. 자, 여기 효과 보시면 이 이동장상 컨트롤 플러스 슬러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컨트롤 슬러시를 누르면 또 이게 뜨게 되고요. 자, 각도도 뭐 똑같이 줘가지고 확인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개의 레이어가 위아래로 흐릿흐릿해지는 효과도 들어가게 되고, 자, 레이어 2를 선택하고 또 합성 같은 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복합 방법에서 레이어 2번을 선택한 상태에서 색 입히기를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야 될 테고, 레이어 1번 같은 경우 선택해서 중첩 같은 효과를 주시면 또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레이어 2번 선택해서 색상도 한번 줘볼까요? 색상이 밑에 있네요. 색상보다는 색 입히기가 낫겠군요. 이런 식으로 효과를 주고, 그 다음에 은은한 효과 같은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퍼시티가 불투명도 값을 살짝 낮춰서 효과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별다른 뭐 특별한 어떤 뭐 정확한 어떤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브러쉬를 쓰면서 이런 식으로 효과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오일 파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 막 색깔을 섞어서 그 다음에 효과 같은 것도 좀 줘보고 뭐 블렌더 브러쉬 같은 것도 좀 써보고 뭐 이렇게 잔상 효과 같은 것도 한 번씩 써봤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을 혼합해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는 요거는 우리가 좀 꺼주도록 하고요. 자, 그랬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 반복 이미지 같은 거 만들 때 이미지 호스라든가 그 다음에 무늬펜이라고 했었던 거 있었죠. 그런 거 할 때 여러 가지 노즐 같은 거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기 클릭하셔서 뭐 월계 수입 스프레이 같은 거 사용하고 그럴 때 노즐 같은 거 나중에 우리 만들어 보자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그거를 나만의 노즐을 좀 만들어 봐서 등록을 시켜 가지고 좀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를 좀 가지고 와서 그 이미지에 있는 거를 좀 사용을 해 보도록 할 텐데, 자, 나뭇잎 이미지를 좀 제가 가지고 왔고요. 요거는 하나의 이미지에 낙엽이 좀 3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따로따로 좀 떼가지고 좀 분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노즐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미지 여러분들도 뭐 이런 거 뭐 꽃도 괜찮고요. 뭐 이렇게 좀 괜찮은 효과 같은 것들, 뭐 사람은 좀 그럴 것 같고 좀 단순화되어 있는 좀 이렇게 하얀 배경이라든가 뭐 검은 배경이라든가 좀 단순한 형태의 이미지 배경에 이렇게 뭐 나뭇잎이라든가 꽃잎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 이미지를 한번 구해 보시고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일단 요 나뭇잎 3개를 좀 따로따로 분리를 좀 해주기 위해서 선택을 좀 먼저 따로 해줍니다.
자, 여기 있는 요술 지팡이를 먼저 클릭하시고요. 여기 배경을 좀 클릭해 줄게요. 자, 클릭했고 허용 오차가 좀 있어서 다시 좀 허용 오차를 좀 크게 하시고 선택을 다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 눌러서 취소하고 다시 클릭하면은 허용 오차를 조금 높이고 나서 클릭하시면 하얀색 배경이 완전히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나뭇잎만 선택할 거니까 지금은 하얀색이 선택되어 있는 거니까 반전시키면 되겠죠. 선택해서 선택 영역 반전을 시키면은 나뭇잎만 선택이 될 겁니다. 자, 컨트롤 X를 누르셔가지고 잘라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V를 누르셔서 레이어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캔버스는 안 보이게 설정을 해주고요. 자, 이제 얘네를 좀 따로따로 선택해 줄게요. 자, 직사각형 선택 도구를 활용하셔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선택이 되겠고, 자, 여기 안 들어간 부분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추가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얘네만 선택하시고 컨트롤 X를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V를 하시면 얘만 이렇게 따로 선택이 되죠. 그쵸? 얘만 레이어 2에 새로 얘만 만들어졌습니다. 그쵸? 자, 다시 레이어 1로 오셔서 자, 이제 뭐 밑에 거를 선택을 할까요? 자, 선택할 때 굳이 뭐 직사각형 도구로 할 필요 없겠고 여기에 있는 올가미로 하겠습니다. 올가미로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선택이 되겠고요. 반드시 레이어 1이 선택되어 있어야 얘네가 선택됩니다. 레이어 1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가미 도구로 해서 이 모양 따주고 컨트롤 X 잘라내고 그냥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얘를 위로 올려주죠. 자, 레이어 1번에는 얘가 있고요. 그쵸? 얘가 있고 좀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놓을까요? 레이어 2번에는 얘가 있고요. 그쵸? 레이어 3번에는 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레이어 1, 2, 3번으로 이미지 3개를 이미지 1개였던 거를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서 각각 좀 위치를 시켜줬고요. 자, 이제 얘네들을 그룹으로 좀 묶을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동시에 3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 선택한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레이어 2 그리고 레이어 1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중첩으로 선택이 됩니다. 자,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클릭하시면 돼요. 자, 캔버스는 선택 안 합니다. 레이어 1과 2와 3 이렇게만 좀 선택을 했고요. 자,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그룹으로 매겨주는 거는 레이어 창에 있는 여기 왼쪽 첫 번째 있는 레이어 명령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레이어 명령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면은 그룹화라고 하는 메뉴가 나오실 겁니다. 자, 단축 버튼은 Ctrl Alt G가 되겠고요. 자, 그룹화를 딱 누르면은 얘네가 하나로 그룹화 1이라고 하는 걸로 묶여지게 돼요. 자, 이렇게 그룹화라고 하는 걸로 묶여지게 됐고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자,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이제 요쪽에 여기 갖다 대면은 노즐 선택키라고 하는 게 있죠. 자, 도구 상자의 가장 아래쪽 오른쪽에 있는 거 노즐 선택키를 클릭하시면은 자, 여러 가지 노즐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조그만한 삼각형이 하나 있을 겁니다. 클릭하시면 메뉴들이 나타나죠. 자, 메뉴들이 나타난 것 중에서 자, 여기에 그룹으로부터 노즐 만들기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그룹 파일이라고 하는 그룹이 만들어져 있고, 자, 그룹으로부터 노즐 만들기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 클릭을 해주면 좀 이상하게 이미지가 나오고요. 제대로 나오시는 분도 있을 테고, 자, 어쨌든 조금 약간 좀 희한하게 효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원래는 검정색의 낙엽만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저장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파일 메뉴에 가셔가지고 자, 저장에서 자, 여기에 저장 말고 여기 있는 저장 Save As Ctrl Shift S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새 이름으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나뭇잎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나뭇잎. 그 다음에 파일 형식은 RIFF 파일 형식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나뭇잎이라고, 나뭇잎 노즐이라고 할까요? 나뭇잎 노즐이라고 하죠. 하고 RIFF하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나뭇잎 노즐.rif라고 하는 확장자로 저장이 되겠고요. 자, 이제 노즐을 불러와 주세요. 자, 여기 도구상자 여기 노즐 선택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자, 지금은 없죠? 자, 여기 삼각형 메뉴를 클릭하셔서, 자, 메뉴들을 쭉 열어주시고, 자, 여기서 노즐 읽어드리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노즐 읽어드리기라고 하는 거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자, 내가 저장했었던 노즐이 있는 위치,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해당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주신 다음에 해당하는 내가 선택한 거를 내가 만든 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나뭇잎 노즐이라고 하는 걸 제가 선택했죠. 그래서 나뭇잎 노즐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고 자,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자, 열릴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시 노즐 선택기를 클릭하시고 여기 삼각형 클릭하시고 라이브러리의 노즐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에 새 이름으로 저장하면서 나뭇잎 노즐.rif를 불러오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 나뭇잎 노즐이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숨기고 새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나뭇잎 노즐을 선택한 상태에서 자, 나뭇잎 노즐은 우리가 다른 걸로 좀 이미지 호스로 좀 해봐야겠네요. 클릭하셔서 자, 여기서 어떤 이미지 호스 여기 있죠? 자, 이미지 호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크기는 살짝만 좀 줄여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를 해보시게 되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나뭇잎 형태가 쭉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브러쉬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스프레이고 자, 선형으로 하게 되면은 선형으로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죠? 자, 내가 만든 형태, 노즐에 따라서 쭉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즐 같은 거를 만들고 등록할 때는 방금 전에 했었던 것처럼 뭐 직접 뭐 이미지를 그리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이미지에서 해당하는 부분만 불러오실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불러오셔서 그룹으로 만들고 그룹을 활용하셔가지고 노즐 선택기에서 그룹으로 불러오신 다음에 저장하시고 다시 노즐 선택기에서 읽어드려가지고 라이브러리에 추가하셔가지고 다시 라이브러리에서 선택을 하신 후에 브러쉬 선택하시고 그려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노즐을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고요.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거지만 항상 강조하지만 실습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페인터 10회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또 브러쉬들을 좀 활용을 해서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첫 번째는 오토 페인팅이라고 했었던 자동 페인팅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자동 페인팅을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트로크 브러쉬도 좀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미지를 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여자 아이 이미지를 좀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왔고요. 자, 이제 요 이미지를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할 텐데, 자, 조금만 크게 해볼까요? 자, 이제 활용을 할 텐데요. 자, 일단 이미지 여러분들도 뭐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를 불러오신 다음에 자, 여기서 자동 페인팅을 먼저 좀 꺼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페인팅이 여기 없으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자, 창이라고 하는 메뉴에 항상 숨어 있었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중간쯤에 자동 페인팅이라고 하는 게 체크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자,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자동 페인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타날 테고 그 다음에 밑그림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밑그림이 없으신 분들은 창에 가셔가지고 밑그림을 클릭을 요걸 하시면은 또 따로 나오실 겁니다. 만약에 요거 밑그림을 이렇게 X를 눌러서 없애신 분은 창에서 밑그림을 이렇게 꺼내주세요. 그럼 나오실 거고요. 자, 이 밑그림이라고 하는 거 언더 페인팅 팔레트라고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미지를 보정을 해가지고 복제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은 빠른 복제라고 하는 버튼 있는 거 보이시죠? 자, 파일에 있는 빠른 복제, 여기도 빠른 복제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요.
자, 그래서 뭐 명도 대비라든가 채도 같은 것들을 손쉽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 이미지 외곽 같은 데다가도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외곽에 효과를 주는 건 여기 가장자리 효과라고 해서 효과를 줄 수도 있고, 위에 보면 뭐 명도, 대비, 뭐 색조, 채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자, 밑에 옆에 여기 그림, 여자의 그림을 보게 되면, 자, 명도를 높이게 되면은 이미지가 밝아지는 효과를 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명도를 낮추게 되면은 어두워지는 겁니다. 자, 0%, 0으로 다시 만들고요. 자, 대조를 높이게 되면은요, 밝은 곳은 더 밝게, 그리고 어두운 곳은 더 밝게 들어가게 되고,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들어가게 되고, 대비를 낮추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랄까요. 밝은 것과 어두운 거의 그 차이가 점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색조. 자, 색조를 높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색조를 낮추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0에서 살짝 아래로 내려가면 점점 빨간색 계열이 나왔다가 점점 보라색 계열이 나왔다가 점점 파란색 계열로 나타나게 돼요. 자, 0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채도. 채도를 높이게 되면은 색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색깔이 좀 노란 빛깔을 띠고 있는데, 자, 채도를 높이게 되면은 더 노랗게 표현이 되고요. 채도를 낮추게 되면은 흑백이 되죠. 자, 채도라고 하는 건 어떤 색깔의 강도를 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도를 낮추게 되면 이렇게 흑백 이미지가, 그러니까 색깔이 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값을 높이게 되면은 이렇게 밝게 들어가고 낮추게 되면은 어둡게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밑그림에 있는 효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지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던 거를 해야겠죠. 자, 먼저 이렇게 밑그림을 먼저 불러오신 다음에, 자, 아까 보면은 가장자리 효과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가장자리 효과를 클릭해 보시면 없음, 뭐 직사각형, 원형, 톱날형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되고요. 자, 직사각형 클릭하면은 가장자리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흐릿흐릿한 효과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수준을 높이게 되면은 더 많이 깎아 들어가게 됩니다. 수준을 낮추면은 조금만 효과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직사각형 말고 원형을 하면은 원형 형태로 효과가 들어가게 되고, 수준을 높이면은 원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효과가 더 커진다는 거죠. 자, 톱날형은 이런 식으로 끝에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가야 돼요. 자, 원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준은 뭐 한 10%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가장자리 효과는 원형으로 하고 나머지 뭐 효과는 다 그대로 두고 가장자리 수준은 11% 정도로 두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빠른 복제 버튼 있죠? 자, 빠른 복제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자아이.jpg의 복제라고 나타나게 되죠. 자, 복제라고 나타나게 되면, 자, 이제 브러쉬를 스마트 브러쉬, 스마트 스트로크 브러쉬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밑에 쪽에 여기 스마트 스트로크 브러쉬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클릭을 해주시고 베리언트에서 부드러운 효과를 주기 위해서 부드러운 스펀지 효과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드러운 스펀지를 선택했고요. 자, 크기는 한 15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시게 되면은 그면은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가요.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한번 손으로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스마트 스트로크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요 밑그림을 이제 끄고 자동 페인팅을 클릭한 다음에, 자, 여기서 스마트 스트로크 페인팅 활성화 버튼을 여기 체크를 해줘서 설정을 해줍니다. 자, 해주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속도가 있고 플레이 버튼 있고 정지 버튼이 있죠. 자,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은 스마트 스트로크 효과가 쭉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지 버튼을 딱 누르면은 요 스마트 스트로크 효과가 들어간 상태에서 멈춰지게 돼요. 그래서 너무 빠르면은 속도를 살짝 낮춰서 플레이를 누르시면 되고요. 보다가 괜찮은 효과가 있을 때 멈추셔가지고 효과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버튼 눌러서 쭉 바뀔 때 멈춤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글자글한 좀 잔잔한 뭐랄까 좀 부드러운 느낌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는 흐릿흐릿하게 하얀색으로 변하는 가장자리 효과를 넣어주게 된 거, 그건 이제 밑그림에서 만들어주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스트로크 브러쉬에서 부드러운 스펀지를 선택해서 스마트 스트로크 페인팅을 자동 페인팅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효과가 나게끔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뭐 굉장히 쉽죠?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요 속도로 해서 플레이를 해가지고 중간마다 좀 멈춰가면서 여러가지 뭐 브러쉬 같은 거를 혼합한다거나 여러가지 또 다른 효과들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이미지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자, 잠깐만 좀 끌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있었던 이미지 효과가, 그쵸? 원래는 요것도, 자, 여기서도 밑그림에서 요 가장자리가 없었죠?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쵸? 아예 없었던 거고. 자, 없어지지가 않네요. 자, 밑에 있는 거 비교해 보시면은, 아이고, 요거는 너무 효과가 많이 들어갔군요. 요거를, 자, 뒤에 거하고 만지면서 좀 잘못됐나 보죠. 자, 잠깐만 좀 끄고 다시 한번 이것도 좀 꺼주고요. 자, 그러면은 다른 걸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아이는 방금 전에 해봤으니까 다른 걸로 좀 다시 해볼게요. 자, 다시 파일에서 열기를 좀 해보시고요. 이번에는 가족들 사진을 좀 불러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로 열기를 해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열렸네요. 자, 이렇게 이미지 효과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자, 이제 요거를 아까랑 똑같은 효과를 좀 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밑그림을 좀 클릭해 주시고요. 가장자리는 톱날용으로 한번 해볼까요? 톱날용으로 해주시고,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여기 주변에 엄마하고 아들이 잘리게 되니까 적당하게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빠른 복제를 해서 복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그림은 이제 끄고 자동 페인팅으로 들어가고요. 자, 스마트 스트로크 브러쉬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부드러운 스펀지가 선택되어 있고요. 스마트 스트로크 페인팅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플레이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지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가지고 뭐 JPG라든가 마음에 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글자글한 효과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 페인팅하고 스마트 스트로크 페인팅, 스마트 스트로크 브러쉬를 활용하는 방법들, 밑그림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거는 꺼주도록 하고요. 밑에 있었던 것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해서 새로운 거, 뭐 700, 600 정도면 될 것 같고요.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하늘에 구름 같은 것들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브러쉬들을 좀 활용을 해서 그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먼저 하늘색, 파란색을 넣어야 되겠는데 하늘이라고 해서 그냥 색상을 더블 클릭해서 파란색 같은 거 이렇게 선택하고 뭐 이렇게 페인트통으로 부으면은 좀 이상하죠. 약간 그라디언트 같은 효과를 넣어줘야 자연스럽게 들어갈 것 같죠. 자, 그럼 처음에 그라디언트 효과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거는 2개 이상의 색상을 부드럽게 연결하는 거를 말하죠. 그래서 하늘 같은 경우는 살짝 하늘색에서 약간 파란색 계열로 은은하게 바뀌는 형태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라디언트를 먼저 좀 꺼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라디언트는 창을 누르고 들어가셔서 라이브러리 팔레트에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게 있죠. 자, 단축 버튼은 컨트롤 8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라디언트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클릭을 해주시고, 자, 지금 여기에 주색상 기본색이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자, 여기서 수치로 하죠. 자, 기본 색상을 R을 6, 그 다음에 녹색을 47, 그 다음에 파랑을 143으로 줍니다. 그럼 진한 파란색이 선택이 될 테고요. 자, 확인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 추가색 더블 클릭하셔서 이번에 빨간색에다가는 154,
그리고 녹색에다가 195, 그 다음에 파랑에다가는 255를 줍니다. 그래서 연한 하늘색을 선택을 해줘요. 그럼 이런 식으로 효과가 그라디언트 색상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그라디언트를 이렇게 대고 그 다음에 요 페인트 통으로 해서 부면은 효과가 들어가는데 지금은 각도가 좀 그렇고요. 각도를 약간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여기 버튼 빨간색 링 같은 거 있죠? 요거를 드래그를 해가지고 몇 도 정도로 줄까요? 자, 요거 각도를 한 60도 정도만 우리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60도 정도로 해서 세팅을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 거 여기 첫 번째 요 선형 그라디언트가 선택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도 방향 같은 건데 오른쪽 왼쪽 그라디언트를 선택해 주셔야겠어요. 자, 그래서 바탕 여기다가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그라디언트가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점점 밝은 하늘색에서 점점 파란색 계열로 여기 그라디언트에서 봤었던 색상이 그대로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자세히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이렇게 금 같은 게 그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금 같은 게 안 나오실 거예요. 지금 강의를 촬영하는 환경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색상이 그라디언트가 층층별로 좀 지저분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구름을 좀 그려줘야 되겠는데, 자, 먼저 브러쉬를 좀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가 지금 스마트 스트로크 브러쉬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스펀지 부분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펀지. 자, 스펀지를 좀 가시고, 자, 기본 주 색상을 흰색으로 해주도록 할 거고요. 자, 스펀지가 선택되어 있고, 미세 두꺼운 거 있고, 정사각형 있고, 그런데 두꺼운 거를 한번 해볼까요? 아, 이건 안 되겠군요. 사각형 형태죠. 자, 미세 스펀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듬성듬성, 그럼 큼직큼직하게 구름 같은 효과를 줄 때는, 이런 거로 대강 일단 효과를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큼지막하게 뭐 효과를 하나를 주시고 너무 좀 크게 했죠? 자, 너무 크게 한 것 같으니까 좀 취소를 다 시켜주시고 자, 취소가 안 되네요. 자, 그러면은 다시 열어서 아까 여기 색상을 어떤 걸로 했었죠? 아까 여기 기본 색상을 6에 47에 143을 했었죠. 자, 확인해 주시고 그라디언트를 좀 다시 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부어주도록. 아이고, 지금 캔버스가 안 보이는군요. 이렇게 해주고요. 자, 저장을 좀 해놓죠. 자, 구름 그냥 하늘로 할까요?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그려주는 건데, 자, 브러쉬를 선택하고 미세 스펀지 60은 너무 크고 살짝만 좀 줄여줄까요? 한 40 정도로 해서, 아이고, 흰색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좀 먼저 좀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찍어주셨고요. 뭐 주변에도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있겠고, 뭐 여기도 이렇게 있겠고. 자, 지금은 대강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좀 잘 그려주세요. 이렇게 구름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건 좀 취소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강 좀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베리언트에서 젖은 스펀지를 좀 선택을 해가지고 젖은 스펀지 효과를 좀 내주도록 할게요. 자, 크기는 좀 작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 불투명도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해가지고요. 젖은 듯한 느낌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마우스를 하려니까 잘 안되네요.
클릭하시고 드래그를 해서 효과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도 주시고요. 이쪽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새롭게 좀 칠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조그마한 구름들도 칠을 해 주시고 밑에 또 있는 것들도 칠을 해 줍니다. 다른 브러쉬를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다른 브러쉬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똑같은 브러쉬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효과를 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구름을 추가를 하실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브러쉬를 또 한번 사용해 볼까요? 젖은 스펀지 말고 로드된 젖은 스펀지를 좀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요 정도로 하셔가지고 자, 요건 아마 효과가 조금 더 살짝 좀 강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또 다른 형태의 브러쉬를 넣어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구름이 무조건 하얀 거는 아니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색상을 좀 가져다가 혼합을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흰색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Alt2를 누르면은 스포이드 도구가 선택되거든요. 자, 요거 있죠, 요거 스포이드 도구. 자, 그냥 브러쉬가 선택된 상태에서 Alt를 누르면은 Alt를 누르고 있으셔야 됩니다. 누르고 있으시면은 스포이드가 선택되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해당하는 색상을 뽑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뽑아와요. 그 다음에 살짝씩 이렇게 효과를 섞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살짝 섞고 그 다음에 다시 흰색을 또 뽑아와서 살짝 또 섞고 그래서 구름에 이런 음영 같은 것들을 조금씩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젖은 스펀지로 좀 해볼까요? 뽑아와서 살짝씩 이런 젖은 걸로 해서 음영 같은 거를 살짝씩 넣어주시게 되면은 조금 더 이쁜 효과 같은 게 들어가게 돼요. 이쪽에다가도 이런 식으로 살짝씩 음영 같은 거를 넣어주시면은 효과가 좀 이쁘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섞는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블렌드 브러쉬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활용하시면은 조금 더 색상 같은 게 좀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겠죠. 그래서 스펀지에서 좀 브러쉬 같은 것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 블렌더로 좀 가보시고요. 자, 거친 번짐은 너무 자글자글하게 효과가 들어갈 것 같고 자, 조금 다른 거 흐름 확산 이런 거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문대시면은 파란색하고 그다음에 흰색하고가 이렇게 서로 뭉개지면서 좀 자연스러운 효과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구름이 시작하는 부분하고 구름 부분하고 하늘 부분하고를 주변을 좀 이렇게 문대주면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효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랄까요? 자연스러운 효과 같은 거를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효과 같은 거를 만들어 주시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런 식으로 효과를 좀 주시고 너무 많이 준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스펀지 브러쉬 같은 것들을 불러 오셔가지고 만들어 주시면은 또 원래대로 또 돌아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블렌더 브러쉬 같은 걸 활용하시면은 조금 이질적으로 색상이 들어갔던 데를 이렇게 좀 넓게 퍼짐으로써 자연스러운 효과 같은 것들을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효과가 잘 들어가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뭐 이렇게 돌고래 같은 형태가 어쩌다 보니까 또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또 이상하다 싶으시면은 또 스펀지 같은 데로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혹은 뭐 다른 것도 상관없습니다. 수채화 같은 것도 상관없고요. 들어가셔가지고 젖은 스펀지 같은 거 해서 흰색으로 다시 해서 이런 데를 다시 흰색 같은 걸로 살짝씩 너무 효과가 많이 들어간다 싶으시면은 불투명도 같은 것들을 좀 낮춰가지고 그쵸? 효과 같은 것들을 살짝 주시면은 괜찮은 효과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또 주고 또 뭐 블렌더 같은 걸로 해서 조금 더 효과를 주시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요 구름 그리는 것까지 한번 우리가 해봤고요. 자,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슥싹슥싹 해서 하늘을 먼저 만들고 구름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조금 더 요 외곽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페인터 11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캐릭터를 좀 간단하게 그려볼 거고요. 자, 캐릭터를 그리고 색깔도 한번 칠해보는 것까지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클릭해 주시고 700에 600에 300 이미지 해주시고요. 자, 용지 색상 하얀색으로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요, 처음에는 레이어를 추가해서 첫 번째 레이어에다가는 우리가 스케치를 하고요. 두 번째 레이어에다가는 좀 색깔을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새 레이어를 클릭하셔서 레이어 1을 추가를 좀 해주시고요. 자, 레이어 1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다가 스케치라고 하죠. 자, 스케치라고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를 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림은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펜 같은 거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릭하셔서 펜이 어딨죠? 자, 밑에 여기 있네요. 펜을 클릭하시고 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걸로 해보세요. 저는 좀 그냥 보통의 볼펜은 좀 그렇고 편평 색상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해보시고요. 색깔은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크기는 너무 크니까 좀 줄여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캐릭터를 그릴 수가 있겠죠? 자, 마우스로 해서 좀 잘 안 그려질 것 같고, 자,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그림을 좀 그려봐 주세요. 자, 얼굴 부분을 이렇게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앞머리를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는 이런 식으로 할까요? 아니면은 동그랗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표현도 하실 수도 있겠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한 번씩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동그랗게 효과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로 하니까 힘드네요. 자, 그 다음에 몸은 그냥 대강 좀 그리도록 할게요. 대충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하도록 하고 발 같은 경우도 그냥 대강 이렇게 해서 아이고 너무 많이 온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대강 좀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강 좀 그려줬고 팔 같은 부분도 그냥 좀 대칭이 좀 안 맞는 것 같군요. 자, 간단하게 그려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세하게는 이렇게 확대를 하셔가지고 손 같은 거 꼬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대강 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좀 약간 자고 있는 듯한 효과를 좀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해주도록 하고요. 자, 얼굴 같은 경우는 좀 확대를 해가지고 눈 같은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눈썹도 살짝씩 효과를 좀 줘보도록 하고요.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은 잘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 놓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스케치를 좀 해보시고요. 스케치가 다 끝나셨다고 하시면은 이제 요거를 활용해서 또 레이어를 새롭게 만들어서 거기다가는 채색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레이어를 저장을 좀 먼저 해주시고요. 뭐랄까요? 캐릭터 이름을 좀 지어주고요. 자, 레이어를 새롭게 새 레이어를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는 채색을 해줄 건데,
자, 먼저 위로 좀 여기 머리부터 좀 해주기 위해서 자, 이쪽을 좀 확대를 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 부분을 좀 칠해주도록 할 거고요. 자, 어떤 거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먼저 여기다가는 마커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마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평평한 렌더링 마커 말고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러가지 있는 것들 중에서 자, 끌팀 마커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조금만 크게 해주시고요. 자, 색깔은 머리 색깔 약간 갈색 빛깔이 나도록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을 좀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하도록 하죠. 자, 색깔을 칠하면은요. 자,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는데요. 칠하고 색깔을 또 칠하면 진해지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빌드업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었죠? 자, 그래서 똑같은 색상으로 칠하시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에 다 그려야 됩니다. 한 번에. 자, 클릭하시고 드래그를 잘 하셔서 자, 검정색으로 스케치를 해놨기 때문에 조금 빗나가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나중에 지우개를 활용하셔서 지우시면 됩니다. 살짝 뭐 색상이 바뀌는 거는 어쩔 수가 없고 자, 그럼 이렇게 하셨으면은 그럼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드래그를 막 하셔가지고 색상을 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삐져나간 부분. 자, 삐져나간 부분은 지우개를 활용해서 지워주셔야 되는데, 자, 지우개를 선택하시고 해당 부분을 확대를 하시고, 지우개가 너무 크니까 크기를 줄여주신 다음에, 자, 이것도 크네요. 줄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지워주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지워주시고, 여기도 지워주시고, 브러쉬로 우리 스케치 같은 거 할 때 스케치한 부분도 지저분한 부분이 있으면은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스케치한 부분이 안 지워지는데 왜 그래요? 자, 스케치 레이어가 선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죠? 레이어 요 위에 여기 이름 바꿔줄까요? 색상으로 하겠습니다. 자, 색상이라고 하는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지우려고 해봐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잘 지워졌죠? 자, 그러면은 확대된 거를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머리 색깔을 칠해 주실 수가 있겠고, 자, 얼굴 색깔도 좀 칠해 줄까요? 자, 얼굴 색은 조금 살색을 잘 선택을 해야 될 테니까, 자, 살색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요쪽 계열로 좀 가야겠네요. 그쵸? 확인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을 좀 칠해 주죠.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지우개가 선택되어 있군요. 브러쉬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색깔을 칠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색깔을 칠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색깔이 싫으신 분들은 자, 묻어나니까 자,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야 되는데 색깔이 뭐 지저분하다,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자, 브러쉬에서 마커 말고 뭐 디지털 수채화 같은 거 선택하신 다음에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간단한 수채화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선택하시고 크기만 조금 작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덧칠을 해도 빌드업 같은 속성이 없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은 또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얼굴 부분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목 부분도 살짝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덧칠해도 상관없을까요? 이건 좀 편하겠죠? 색상을 칠하면은 깔끔하게 얼굴색을 칠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다시 내려오시고요. 자, 스페이스바 누르시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드래그 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옷을 좀 칠해주도록 할까요? 자, 옷은 약간 좀 핑크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색깔을 또 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칠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삐져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간단하게 지울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대충 칠을 해줘도 이렇게 대충 칠을 해주시고 빠진 곳 없이 자, 지우개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자, 색상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거 잘 확인하시고 여기를 끝에를 지워주시면 되죠. 어차피 선은 다른 레이어이기 때문에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쪽도 잘 선택해서 지워주시고요. 여기 남은 부분도 깨끗하게 지워줍니다. 다 지워졌죠? 자, 밑에 배바지인가요? 좀 이상한데 자, 여기도 좀 색을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색상을 그냥 회색으로 좀 칠해주도록 할 거고요. 자, 이런 색상을 칠해주도록 하겠고 자, 브러쉬를 선택하셔서 칠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칠해줍니다. 가장자리 효과가 들어가 있군요. 지금 보니까요. 어차피 이렇게 문대주시면 효과가 들어가야 되니까. 가장자리 효과들이 안 나타나게 촘촘히 다 칠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지우개를 좀 선택하셔서 삐져나와 있는 것들을 지워줍니다. 크기를 조금만 크게 해줄게요. 답답하네요. 지워주시고 밑에도 지워주시고요. 자, 여기도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잘 확대 같은 걸 하셔서 스케치한 것도 끝에 같은 부분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겠어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에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쵸? 이렇게 좀 정리해줬고 자, 그러면은 좀 확대를 해가지고 스케치한 거를 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줄까요? 자, 스케치를 선택하시고 지우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깨끗하게 지울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도 자, 크기를 조금 더 작게 해주도록 하고 자, 단단한 모드로 해서 깔끔하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어색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둥그렇게 돼가지고 혹은 표현이 좀 이상한 부분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눈썹도 잘 표현이 안 됐다면은 살짝 파줘가지고 효과를 더 이쁘게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판 것 같네요. 자, 입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조금 부드럽게 넣어줄까요? 자, 외곽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 같은 경우도 살짝 해서 부드럽게 지워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색상도 여기도 좀 지워주고요. 다시 스케치로 오셔서 여기 색상이 남아있네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을 수정을 해줍니다. 여기도 삐져나왔으니까 부드럽게 해주시고요. 색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요. 자, 이 정도 했으면 된 것 같죠? 자, 어느 정도 좀 깔끔하게 선들도 그리고 색상들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약간 뭐랄까요? 음영 효과 같은 것들을 좀 주도록 할 텐데, 자, 요거는 수채화는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처음에 선택했었던 마커 있죠? 자, 마커를 좀 다시 선택을 해줍니다. 자, 마커를 선택하고, 자, 끌팀 마커 선택돼 있죠? 자, Alt 누르면은 색깔 뽑아오는 거 아시죠? 머리 색깔 뽑아오려면 Alt 누르고 머리 색깔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약간 음영 같은 거를 주기 위해서 음영을 이런 식으로, 아이고,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조금 확대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도 너무 두꺼우니까 조금 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음영 같은 것들을 주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한번 하게 되면은 색깔을 그대로 칠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가지고 색깔을 좀 칠해줘야 되겠고, 자, 조금만 두껍게 해주도록 하죠. 자, 그럼 음영 레이어를 따로 좀 만들어 줄까요? 자,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 레이어 이름은 음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해주느냐. 자, 44는 너무 큰 것 같고 적당히 좀 줄여서 한 25 정도로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음영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도록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음영 효과를 주도록 할게요. 뭐 삐져나가도 상관없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효과를 좀 주도록 하고, 자, 한 번에 하고 색깔까지 다 줘야겠죠? 그래야 덧칠하는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겠습니다. 지금은 마커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서 색상을 칠해 주셔야겠습니다. 여기 부분을 이렇게 칠을 해 주시고요. 음영 부분을. 자, 너무 많이 한 것 같으면 좀 줄여주세요. 음영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얼굴 부분도 해줘야겠죠? 자, 얼굴 부분 같은 경우, 요거를 좀 지워주고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니까. 위쪽 부분 좀 깔끔하게 지워주고요. 여기도 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브러쉬를 선택하셔서 이번에는 브러쉬를 이번에 요 색깔을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색깔을 덧칠해 줍니다. 자, 이렇게 이어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음영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셔서 자, 분홍 색깔을 뽑아 오시고 그 다음에 분홍 색깔의 음영을 이런 식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두 번 건네요.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음영 색깔을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바지 부분도 색깔을 Alt 눌러서 뽑아 오시고 이렇게 음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드럽게 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쪽을 색상을 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음영 효과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머리 쪽, 이쪽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음영이라고 하는 레이어에다가 음영 효과를 줬고요. 겉으로 빠져나온 게 없는지 확인하셔서 지우개를 활성화시켜서 깔끔하게 또 지워주셔서 마무리를 지워주셔야겠죠. 삐져나온 것들이 있군요. 여기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고요. 머리 부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뭐 나눠진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색깔을 좀 혼합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뭐 그런 거 할 때 자주 사용되는 뭐 블렌더 같은 거를 좀 불러오셔서 뭐 흐름 확산이라든가 오일 블렌더를 한번 해볼까요? 아, 이거는 영 이상하게 효과가 들어가네, 그렇죠? 번짐도 희한하고요. 자, 예전에 했었던 게 제일 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흐름 확산이라고 하는 게 제일 난 것 같고, 강도를 좀 약하게 해서 효과를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섞이게 되죠. 그레이는 낮춰주시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이렇게 섞이면서 효과가 들어가게 돼요. 그쵸?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좀 자연스럽게 섞이는 듯한 효과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얼굴 부분도 이런 가장자리 부분 같은 경우를 이렇게 그어주시게 되면은
그렇죠? 음영 부분을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부분은 효과가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를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해놓으면은 편해요. 만약에 이게 레이어가 한 통이면은 지금 블렌더 하는데 난리 나겠죠? 어떻게 돼요? 스케치한 것도 막 짬뽕이 돼가지고 막 섞이게 되겠죠? 자, 여기도 살짝 이렇게 하셔서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은 색상이 좀 자연스럽게 섞이는 효과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약간 좀 음영 같은 거를 좀 자연스럽게 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잔잔하게 효과를 일단 이렇게 주시고요. 나는 또렷한 게 좋다. 또렷한 게 좋으신 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뒤로 되돌려서 또렷하게 이렇게 효과를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형태로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들고 나서는 자유롭게 넣고 싶으신 것들을 넣으시면 되겠죠. 색상 같은 데 들어가셔서 블렌더 말고 수채, 디지털 수채화로 해서 간단한 수채화로 해서 빨간색 같은 거 선택하신 다음에 크기를 좀 줄이시고, 그렇죠? 볼 같은 데다가 이렇게 연지곤지 같은 것들을 찍어 주실 수도 있겠죠. 꾸며 주시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입니다. 립스틱을 발라 주실 수도 있겠고, 눈썹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고, 그 외 여러 가지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우리가 캐릭터를 좀 그려보고 색깔을 칠해봤고요. 반드시 레이어들을 나눠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작업을 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